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주교구 익산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실태와 인권에 관해서 잠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익산 노동자의 집이던데 한 30년 가까이 된 모양입니다. 네, 익산 노동자의 집은 1980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당시에는 이제 대상이 내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가 소위 없었죠. 네. 그래서 종교단체인 천주교에서 먼저 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하고 상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근무하신 지는 그곳에서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째.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는 내국인 근로자 대신에 외국인 근로자로 이제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네네. 네. 모두에도 제가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덧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통계상으로 이제 지난해 말 통계겠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전북 지역에는 대략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나라별로는 당연히 중국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동포라고 얘기하는 조선족 분들 포함해서 중국 분들이 가장 많겠고요. 네. 그다음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뭐 그런 순서대로 노동자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이 수치가 외국인 근로자 수치가 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다면요. 네, 계속 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일선 산업 현장에서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흔히들 얘기하는 뭐 3D 업종, 뭐 힘든 내국인들이 좀 기피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하고 여성 분포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 비율이 8대2 정도로 남성이 8 정도 되고 여성이 한 20% 이 정도 되는 그런 8대2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익산에도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네. 군산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또 농가에서도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사이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그 분포도는요? 예, 전체 이주 노동자로 하면 당연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제일 많고 이제 두 번째가 익산이 되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라북도 지역 특성상 농업이 좀 많이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익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김제, 뭐 정읍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개중에는 그 상당히 이제 고학력을 본국에서도 갖고 있고 또 코리안 드림이죠. 네.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힘들지만 자국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풍족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제 한국행을 택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잘 적응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곳을 이제 찾는다고 하는데 하루 몇 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한 달 평균 약 15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 예를 들면 뭐 임금, 퇴직금 관련된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장 내에서 일하던 근무 중에 벌어지는 어떤 뭐 인권 침해, 예를 들면 뭐 폭언이나 폭력 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좀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유형의 상담들이 제일 많습니다. 폭언하고 폭력은 누가 그럼 가해자가 되는 거죠? 주로 사업주보다도 오히려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 직장 동료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들이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일을 하는 곳에서는 조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모두가 조금씩은 신경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상대방이 또 다치기가 쉽고 하다 보니 조금 현장이 조금 과격해지고 말들이나 신경들이 곤두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또 중동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증. 네.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외국인에 대한 시각적으로 어떤 편견, 피부 색깔이 다른 거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담 건수로 들어오나요? 우리 사회 안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뭐 유럽 출신이나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쪽에서 온 외국인과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한 그 다른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같은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하대하고 조금 우리보다 못 살고 뭐 불쌍하고 뭐 약간 그런 시선을 갖고 바라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잘못된 편견인데요. 선입견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 못지않게 월급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국인들이 좀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싫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 임금, 실수령액으로만 따지면 낮지 않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뭐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다, 뭐 300만 원까지도 받는다 그런 그냥 뉴스 조금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인데 그 금액만 나오지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지 그 부분들이 빠져있다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되었건 상관이 없이 다 무조건 매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소폭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고 그 많은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뭐 잔업수당, 잔업근무나 아니면 야간근무, 또 주말에 근무까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급여는 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네. 60년 전에 파독 광부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잔업이라든지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번 돈을 송금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하기도 했는데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많이 비슷한 편이죠. 이제 네. 이주 노동자들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받는 금액이 약 한 80% 정도, 많이는 80% 정도, 한 60, 70% 평균 60, 70% 이상은 본국의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지들, 자녀들 학비용으로 생활비로 이렇게 본국에 보내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익산 그 노동자의 집에 지금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만나보고 왔거든요. 잠깐 인터뷰 보신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 안 주신다는 말 없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 네, 사장님 우리가 퇴직금 안 주니까 조금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사장님 줄 때까지 좀 한 달 사장님 줄 때까지. 사장님 우리 나 이쪽 스리랑카 가니까 여기 퇴직금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 예, 두 분이 지금 퇴직금 관련돼서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매년 삼성화재를 통해서 이제 적립을 시켜놓고 그 금액은 이제 본인이 퇴사하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액 부분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잔업을 하고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된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퇴직금에서도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차액 부분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사하고 14일 이내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근로계약 기간과 체류 기간이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다 보니 이 친구들은 퇴사하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바로 이제 받기를 원할 텐데. 본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네. 본국에 들어가고 나선 지급이 안 되면 불안한 감이 들죠. 이 돈을 과연 내 퇴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이런 빈번하겠습니다. 경우는 그러면은 보내주기는 보내줍니까? 혹시라도 떼일 수도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퇴직금을? 사업장, 예, 간혹 그런 이제 지급을 안 하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아무래도 따르다 보면 뭐 짧으면 2,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본국에 돌아가야 되고 물론 국내에 남아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체류 기간에 그때는 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류 체제 비용이 들게 되고 체류할 곳도 없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는 요인은 회사가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주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부 사업주분들은 그 삼성화재 적립되는 금액이 그냥 그걸로 퇴직금을 그게 퇴직금이다라고 동일시하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사업장들은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어떤 또 일부 사업장들은 외국인 가고 나면 달라고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예, 그런 의도를 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김호철 사무국장은 외국인 편에 서서 네. 약자 편에 서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법적인 이제 대응까지 가는 건가요? 만에 하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뭐 소송을 하고 임금 소송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또 이제 200만 원 한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얼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장된 금액들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기간이잖아요. 네, 소송 기간이 뭐 6개월에서 1년 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시가 돈이 급한데 네. 나라가 선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소액체당금이라는 게 나라가 선지급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국가에서 그 사업주에게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청구하는 건데 받는 걸로. 그걸 하기 위한 절차가 소송을 먼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거를 스스로 본인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뭐 의사소통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갔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외국인이다 보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또 소개를 해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농가에서도 외국인의 힘이 크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네. 이제 갈수록 그 고령화가 되고 있고 네. 농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주고 있는데 또 한 분의 인터뷰에 있어서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었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엄청나게 노동력을 제공을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에 지금 그 고용업장 그 변경이라고 하죠. 네. 그걸 신청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먼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들어오는데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뭐 서비스업까지 그렇게 업종별로 오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업종 간의 변경도 불가할 뿐더러 그거를 업종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시험의 점수에 따라서 이제 배정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제조업을
제외하고 일단 그 농축산 어업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근무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해 뜰 때 일 시작해서 해질 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이렇게 임금이 계산이 되는데 네. 이렇게 농업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은 그냥 월급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나 휴일에서도 예외 조항이 적용이 돼가지고 대부분 뭐 한 달에 이틀 휴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월급제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같이 제조업의 공장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월급을 조금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오히려 좋은 사람이 많죠. 일부 사업주들은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오히려 또 가족처럼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잘 품어주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또 방문을 해보고 왔는데요. 네. 딸기 농장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rong tập tia còn tay thêm nơi tin đi càng nghe xua từ cài có xua hay phơi ca có sờ bài chặt ban thẻ khai nhà tập tia cột cung của xa hay có đồng bè na cột luôn ai សម្រាប់គ្រប់ម៉ោងហើយពេលខ្លះខ្ញុំបានទៅដើរលេងប្រទេសកូរ៉េតាមពិតទៅស្រួលហើយមានសុវត្ថិភាពរហូត 간혹가다 이제 농장주들이 그걸 좀 왜곡해서 애들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소통이 안 돼서 오해 사고 그런 거에서 쌓이다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게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주의 변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올 때 뭐 본국에서도 이제 깐깐한 그 비자 받는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는데 네. 한국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좀 선별해서 E9 비자죠. 네.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좋겠죠. 이렇게 수월하고 같이 일하기가.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로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거쳐야 되고 한국어 시험이 듣기하고 문법 두 가지 과목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되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국 내에서 어떤 사설 학원들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또 한국어를 더 습득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사업장에서도 시간을 그렇게 내주기가 이제 수월하지가 그렇죠. 않고 학원 다니기가 뭐 또 쉽지 본인들 않겠죠. 입장에서도 네. 본인들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월급을 더 임금을 많이 받고 싶지 주말에 쉴 때 뭐 한국어를 배우러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옛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 그 3D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해주는 몫이 상당합니다. 네. 그들을 좀 우리가 따뜻한 시선과 또 관용적인 모습으로 보듬어 준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안 생기겠죠. 네. 뭐 체불 임금이라든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부당해고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죠. 네. 서울행정법원에서요.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근로자 같던데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일 이상 근무 거부나 이탈을 하게 되면 무단 결근이죠. 예, 무단 네. 결근 내지 이제 사업장을 떠나는 이탈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업장에서 이제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자를 취소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되고 한 달 이내에 복귀하게 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이탈 신고와 더불어서 그거를 사유로 이제 해고 조치를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탈을 한 게 아니었고 그냥 아파서 병원을 갔다 온 거고 아파서 일을 못한 거였는데 그거를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급자 관리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사소통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탈 신고와 더불어서 해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뭐 5일 정도 무단 결근한 거 가지고 해고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당 해고로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예. 다시 그럼 복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직을 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자가 취소될 이유도 아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노동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당 해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흔히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인데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이 친구들 일하다 보면 뭐 힘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다 오기 위해서 하루를 쉰다거나 이랬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제 전달이 회사 측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단 결근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부당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직의 징계를 내린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면서 그러면 정직 기간이니까 너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없다라고 해버리면 지낼 곳도 없게 되고 외국에서 뭐 돈을 그동안 받은 월급들을 뭐 모아놓은 것도 아닌데 생활비로 다 보냈기 때문에 네. 그런 생활비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힘들게 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법을 양상하게 되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볼 때 간혹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도 비롯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하나의 아무래도 원인으로. 네. 합법적으로 있는 노동자 신분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등록 상태가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일단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 자체가 국내 법으로는 그것 자체가 이제 법을 위반한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그런 법 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나 체불 임금 뭐 관련돼서 또 퇴직금 못 받거나 네. 부당 해고 당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속 시원히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익산 근로자의 집밖에 없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많이 오고도 있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산 쪽에도 이제 뭐 종교 단체에서 하는 네. 곳들이 이렇게 한 두어 곳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올해도 됐고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분이 직장에도 나갈 수 없어서 기숙사 생활도 못하면 그 기간 동안에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저희도 어떤 뭐 여건이 충분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제 옛날 가정집을 좀 개조한 곳을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어떤 필요한 만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줄 수도 없고 특별히 저희가 어떤 쉼터 안에가 이제 또 분리된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 남성 근로자가 왔으면 그 도중에 이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여성이 와도 남성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면서 큰 축을 담당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 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곳은 한없이 좋지만 열악한 곳은 또 한없이 열악하잖아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이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고용 그 허가제가 네. 오히려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면서요? 고용 허가제가 이제 외국 특별히 아시아들 국가들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로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임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출국에서도 거기에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이 좀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어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경영상 해고라든지 그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반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업주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보 부족이라는 걸 들고 싶습니다. 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 위해서 아직 그 외국인이 외국에 그 자국에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한 장짜리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사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한 장짜리 이력서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이름 어떤 일을 내가 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온다는 다 얘기죠? 한국이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상태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말 그냥 기본적인 뭐 신체 정보, 뭐 질병 없다, 뭐 학력, 나이 몇 살, 뭐 몸무게, 키 몇 정도만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사업장에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그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처음 외국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거는 사업주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국인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네. 서로 소통의 문제인데 결국은 또 한국어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네. 외국인을 데려오기 전에 비자를 주기 전에 한국어 교육이 좀 어느 정도 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오늘 딸기 농장주의 네. 말씀이 참 옳다는 생각이 자꾸 뇌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큰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